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리플 소송이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얘들이 진짜 아무 전략 없이 덜컥 소송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낸 거구나,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였던 힌먼 스피치 등 SEC 내부 문건들이 리플 측으로 넘어간 가운데 이런저런 법원 제출 문건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플사가 SEC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눈에 띄는 한 가지가 포착되면서 XRP 커뮤니티에서 나름의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찾아내는 진성 홀더들도 참 대단한데, 리플이 제출한 문건의 각주를 보면 SEC는 이미 머니그램이 2019년에 XRP를 증권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을 때 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거의 완벽한 SEC의 자살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마지막 아미커스 브리프가 될지도 모를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앱 개발사 스펜더 비치의 문건 역시 화제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기회의 나라인데 SEC는 섬겨야 할 국민들에게 해를 끼쳐가면서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뜨거운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억지로 내지는 긍정적으로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만 놓고 바라봤을 때 분위기가 참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리더십 부족을 보여주면서 SEC의 베테랑 직원들이 대거 퇴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폭스 비즈니스 기사 짚어봤었는데, 이 기사가 공개되자마자 리플 측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리플 블로그 포스팅 글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이건 지난달에 포스팅이 됐던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에서 일하는 직원 95%가 리플은 엄청 일하기 좋은 회사라고 생각한다, 이렇다라는 건데, 사진에서 왼쪽 두 번째 인물이 이 사이다 발언의 대가 리플의 법률 고문 스튜어트 알데로티입니다. 여론전 차원에서 SEC와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게끔 이런 부분들을 참 잘 전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관리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피력하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평소에는 앙숙으로 손꼽히는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역시 모처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올 거다, 불가피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안심하고 싶지만 쉽사리 그럴 수 없는 그런 분위기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말답게 다소 심심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반등 모멘텀이 확인됐다라는 게 다행이라면 참 다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 위로 올라선 뒤에 별다른 변동성 없이 이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9,600달러 부근을 돌파하면 2만 달러, 더 나아가서 25,000달러까지도 랠리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면, 다시 18,800달러 부근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특히나 상황이 더 안 좋을 경우에는 15,000달러 후퇴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20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2% 초반에서 간당간당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다시 1,300달러 돌파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흐름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313달러 위로 오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황소 세력이 1,263달러 지지를 방어했다라는 데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313달러 위로 돌파할 경우에 하락 추세선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선 저항 라인은 1,400달러 부근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다시 하락해서 1,220달러에서 1,190달러 지지선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심리적인 수준인 1,00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공론화되면서 시장을 나름 안도하게 만들었지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같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데 나름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침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넘겨버리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앙숙이기도 한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경기 침체라는 것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베이조스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골드만삭스 CEO의 경기 침체 전망 발언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골드만삭스 CEO 데이빗 솔로몬은 틀림없이 어려운 경제 시나리오가 닥칠 거라는 의미까진 아니지만 침체가 올 가능성이 크다. 더 많은 변동성이 생길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도 경기 침체가 얼마나 지속될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추측을 해보자면 아마도 2024년 봄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서 그는 테슬라 컨퍼런스 콜에서 유럽과 중국이 일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테슬라의 매출 성장 목표가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인물들이 요즘 돌아가면서 침체에 대한 기정사실 같은 그런 수준의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이제 연준도 마냥 금리 인상 타령만 하기에는 더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불이 지펴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XRP의 경우에는 0.45달러대 위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크립토들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24시간 동안 2% 넘는 반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리플 소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세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오페드히에는 XRP는 10월 20일 대칭 삼각형 패턴 아래로 급락했지만 황소 세력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0.43달러에서 하락하는데도 매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고 그렇게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0.46달러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RSI가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서 곰 세력이 약간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곰 세력은 0.46달러 아래에서 매도세를 펼치면서 0.41달러까지 끌어내리려고 할 것이다. 반면 0.46달러 위로 돌파한 뒤에 종가 마감을 하면 강세의 첫 번째 신호가 될 건데 이후에 XRP는 0.51달러까지 상승한 뒤에 다음 저항선인 0.55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거의 매일 법원 제출 문건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는데 리플이 제출한 SEC의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문에서 꽤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가 포착돼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진짜 진성 XRP 홀더분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건 자체도 방대한데 이 문건의 각주 부분에서 꽤 재미있는 부분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리플의 파트너사였던 머니그램이 2019년도에 SEC의 자사 입장을 밝히면서 머니그램은 XRP를 증권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근데 이때 SEC는 머니그램의 주장에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이 멍청이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소송을 낸 걸까? 이런 거 보면 아무튼 자살골의 최고봉, 무전략이 전략이다. 이런 걸 미국 SEC는 확인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앱 개발사 스펜더비치의 아미시 브리프 요청 문건인데 XRP 레저를 활용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비트코인을 송금할 수 있다는 점을 많은 사람이 또 잘 모르고 있었나 봅니다. 이에 대해서 최고의 브리프다 이런 찬사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스펜더비치가 제출한 입장문의 패러프레이즈 하나가 상당한 주목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원래 기회의 나라다, 혁신의 나라이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다. 하지만 SEC가 리플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SEC는 기회를 제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고 혁신을 가로막고 있으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기관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SEC 행태가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미국 국경 너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SEC를 조져버렸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SEC의 베테랑 직원들이 갠슬러 취임 이후에 대거 퇴사했다라는 소식 짚어봤었는데
리더십 부재로 업무 환경이 최악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라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하자마자 리플이 재미있는 공식 블로그 포스팅 하나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했습니다. 리플 직원 95%가 리플이 일하기 훌륭한 직장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인데, 사진에서 왼쪽의 중년 남성이 바로 리플의 법률 고문, 이 사이다 발언의 대가 스튜어트 알데로티입니다. 하필 SAC 문어 대가리의 리더십 부재 문제가 부각된 이때 이 같은 포스팅이 올라온다는 건 다분히 이 전략적인 여론전 차원이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이 포스팅은 지난 9월에 작성해서 블로그에 공식적으로 공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리더십 부재로 베테랑들이 떠나는 SEC, 그런데 직원 95%가 업무 환경에 만족하는 리플. 물론 주관적인 이 자사 입장 평가가 다분히 느껴지지만 이 대비되게끔 프레임 하나는 잘 설정해버린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을 햇살 맞으면서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은데, 주말에도 너무 차트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계절이 주는 기쁨도 잘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